안녕하십니까. 강릉유역치과 이상돈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악 제2대구치 결손 경우에 치료 프로토콜에 대한 두 번째 내용으로 발치 후 임플란트 수술 시기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악 제2대구치 결손 부위에 가장 최적화된 임플란트로서 티슈 레벨의 임플란트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언제 심을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는 가능한 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피하는 방향으로 치료 프로토콜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66세 된 남자 환자분의 하악 제2대구치 모습입니다. 보철물이 파절돼서 치근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치근단에 염증성 병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프레시한 레지듀얼 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근을 발치하자마자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6mm 직경에 8.5mm 티슈 레벨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6일 날 임플란트를 수술하고 8월 24일 날 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immediate implant placement의 장점은 치료 기간이 짧은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수술만 필요하고 또한 환자가 제2대구치를 상실한 그런 상실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즉시 식립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몇 가지 단점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단점은 여기는 하추 신경관이 근접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의 굵기가 치아의 다이아미터보다 작기 때문에 갭이 존재합니다.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임플란트를 조금 더 깊게 식립하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가 잔전골의 측벽에 부딪히게 됨으로써 임플란트의 방향이 의도했던 것보다 근심으로 경사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고리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비용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이 떨어질 수가 있는 단점이 있고요. 또한 발치화가 임플란트의 직경보다 크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감염의 가능성과 수루 출혈의 가능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환자는 2010년도에 우측 부위에 딜레이드로 임플란트를 식립한 그러한 경우이고요. 2020년도에 이 좌측 부위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했던 방향보다 약간 근심으로 임플란트 방향이 이루어졌고 임플란트가 아이디얼한 경우보다 좀 더 깊게 식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딜레이드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로 한 47번 부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치 전 상태를 보면 근단 부위에 큰 병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 직후의 모습이고요. 발치 한 달 경과 후에 트레파인으로 자기 뼈를 채취를 해서 슈어오스 코티칼 본 파우더와 섞어서 골 이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골 이식 6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6mm 직경에 11.5mm의 상당히 큰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딜레이드 임플란트 식립의 장점은 첫째는 좋은 본 퀄리티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 후 초기 고정이 상당히 좋고 임플란트의 위치와 방향을 내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치 후 10개월 경과해서 모든 치료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파노라마 사진인데요. 13년 된 결과이고요. 4년 된 결과인데 두 가지 방법 모두 치료 결과 양호하게 잘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72세 여성 환자가 앞서의 환자와 비슷하게 37번 제2대구치의 치관 파절에 의해서 치근이 남아있는 이런 상태인데 환자는 우측도 제1대구치까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는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2대구치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즉시 심을 것인가 아니면 3, 4개월 후에 식립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치아의 상태를 보면 치근이 꽤 긴 편이죠. 이렇게 되면 이 초기 고정을 위해서 이 치근단을 넘어서까지 드릴링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하치조 신경관이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이프트 존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한 이 제2대구치의 치근이 서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발치 후에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2대구치의 근심부가 제1대구치의 원심부와 상당히 근접되어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죠. 이 경우에 임플란트의 포지션이 상당히 근접되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악 제1대구치의 원심 치근이 원심으로 커버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발치 즉시보다는 딜레이드 임플란트 식립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발치 후 10개월 후에 딜레이드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mm 직경의 10mm 임플란트를 제1대구치의 원심 치근을 잘 피해서 잘 식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18일 날 발치를 하고 다음 해인 4월 3일에 임플란트 치료를 종료한 그런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의 위치가 올바른 위치에 식립되어 있고 임플란트의 적정 길이 그리고 직경 이런 것이 교합력을 버티기에 충분한 상태로 식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 이식 없이 치료를 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반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사진인데요. 임플란트 주변에 골이 증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8세 남자 환자인데요. 멀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악 제2대구치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바로 심을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심을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환자는 멀리 사는 관계로 제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치하고 나서 보니까 이 남아있는 연조직이 상당히 손상되어 있고 얇아져 있고 그리고 치조골도 매우 불규칙하고 협축으로는 골 디펙트가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서 임플란트 식립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중단하고 8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플란트를 완료한 사진입니다. 여기 다른 치과에 실패한 제2대구치 임플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세 남자 환자인데요. 임플란트 주변에 골이 모두 파괴돼서 이것을 제거하였습니다. 환자의 말에 따르면 이 부위에 치아를 발치하자마자 임플란트를 식립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여러 가지 보철물을 완성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제2대구치 임플란트가 실패한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했다는 그러한 점이 있고요. 그 결과 임플란트가 너무 깊게 식립되었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의 탑과 치은의 트랜스뮤코잘 존이 매우 긴 상태이죠. 이렇게 길게 되면 음식물이 함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우측과 좌측 치료 결과 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66세 여성 환자인데요. 하악 제2대구치는 치근단 염증이 존재하든 안 하든 저는 가능한 한 즉시 식립을 피하는 컨셉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달에 발치를 하고 3개월 후에 5mm 곱하기 10mm 길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3개월 후에 치료를 종료하였습니다. 결국 3개월의 치유 기간과 3개월의 임플란트 치유 기간을 합쳐서 총 치료 기간은 6개월이 소요된 것입니다. 여기 하악 제2대구치를 발치하고 4.5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아주 좋은 임플란트 치료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71세 남자 환자인데요.
교환면 마모가 아주 심하고 교환면의 이로전이 매우 많이 발생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환자는 저장력이 매우 강한 상태였고 아주 해로운 수평 교합력을 나타내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악 제2대구치를 발치하고 가능한 한 딜레이드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결정하였고 3월 8일 발치하고 4.5개월 후에 플랩리스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임플란트 치료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팔로우업한 사진을 보면 치료 결과가 아주 양호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59세 남자 환자의 하악 제2대구치 치조골이 많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발치를 하였고요. 발치하고 2.5개월 경과한 사진이고 6개월 경과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발치 11개월 후에 뼈 이식 없이 식립할 수 있었죠. 자, 이 환자의 발치와의 골 생성 능력을 보면 2달 반째 힐링 양상을 보면 발치와의 중심으로 치조골이 아주 잘 형성되어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6개월 정도 경과했을 때 발치와가 거의 채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15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임플란트 치료가 완료된 사진입니다. 2023년도 경과한 그런 치료 결과인데 아주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악 제2대구치 발치 즉시 임플란트 수술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악 제2대구치 상실 후에는 저작 기능 상실이 크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하악 제2대구치는 교합력이 매우 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임플란트 보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치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임플란트를 딜레이드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3개월 기다려서 3개월 임플란트 치유 기간을 겪기 때문에 6 months 트리트먼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파괴가 심한 경우에는 한 달의 치유를 거친 다음에 4개월간 고리식 치유 기간을 거치고 3개월의 임플란트 치유 기간을 거쳐서 8개월의 치료 컨셉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